김선규의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에너지가 도대체 뭐니? 에너지를 통해서 돈 되는 곳이 어딜까? 이런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워낙 에너지 가격이 지금 이제 하향 안정화가 안 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EU 쪽에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계획을 또 좀 아젠다를 발표했군요. 그 얘기를 할 텐데, 일단 EU가 러시아 쪽에서의 그 석유 금수 조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동구권, 특히 이제 그 헝가리가 이거를 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난주에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굉장히 좀 좌초가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산 석유 금수를 하기에는 이제 동구권이라든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일단 그 EU 국가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까지 러시아산 석유를 좀 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전체 EU의 수요 중에서 30% 정도 되는 이 석유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금수 조치는 조금 그 전체적인 생활에 좀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좀 그 좌초가 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정서적으로 그런데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뭐 가스 끊고 사실 석유 사지 말라고 하면 쉽지 않은 거고요. 오늘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EU의 신재생 에너지 계획 관련된 얘기인데요. 기존에도 계획이 있었죠. 근데 러시아 사태 때문에 이제 급해진 겁니다. 최근에 그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군요. 예. 내용은요? 네.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리파워 EU라 그래서 이제 EU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이 개발 속도를 좀 더 이제 느리고 그다음에 점유율을 늘려서 이제 그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을 가능하면 자꾸 줄여 나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육성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더 강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3천억 유로 정도를 10년 동안, 정확히 한 8년 동안 이제 투입을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한 320기가와트까지 2025년에 일단은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100억 유로를 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600기가와트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3,000억 유로를 그때까지 추가 투입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리파워 EU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관련된 얘기 쭉 계속할 거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이런 이제 유럽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일본 도쿄는 주택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유럽도 신축 건물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쪽 얘기 좀 해주십시오. 태양광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제 도쿄 같은 경우 이제 신축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태양광 패널도 넣고 지금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전기차 충전기를 지금 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에너지 발전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7kW나 8kW짜리 하고, 그다음에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게 한 50kW 정도 되는 게 이제 급속 충전 기준이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 충전기를 이제 설치하는 거를 의무화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전부터도 원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데 이미 도입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해가지고서 이 그 공용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용부에서 쓰는 전기를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좀 어느 정도 충당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이것들이 작년 들어가지고서 지자체 중심으로 이렇게 하던 것들이 그 조례라든가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폐지가 돼 버렸어요, 이게. 그러게 왜 그러냐면은 그 여기에 대한 그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설치해 놓고 AS를 해줘야 되는데 AS 안 해주고 고의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중단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태양광은 우선은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사후 설비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 업체들이 만약에 여기서 폐업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 AS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이제 설치만 해놓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친환경은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은 태양광 쪽 봤고요. 풍력은 사실 해상 풍력 쪽인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2050년까지 해상 풍력 규모를 10배로 늘리겠다는 목표인데, 유럽은 네덜란드나 이런 데 보면 육상 풍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해상 풍력이 지금 유럽 지역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인가요?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네. 지역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개국 같은 경우 북유럽 쪽이거든요. 그럼 이제 발트해하고 이 북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좀 그 이쪽에서는 바람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쪽은 충분히 그 풍력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즉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치가 충분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한 15에서 16기가 정도만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해서 65기가와트를 더 늘려가지고 즉 한 5배 정도를 더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2050년까지는 150기가와트를 늘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역시 똑같은 동일 자금이 이 정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풍력 발전용 터빈 같은 건 최소한 15,000에서 한 2만 개 이상, 23,000개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 것으로 지금 계속 그 계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 풍력 터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그 프로펠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합성 수지를 가지고서 만드는데 이게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 공장에서 만든 그런 어떤 공산품 개념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 만들어낸 데는 그만큼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EU의 정책, 지금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는데 앞으로 속도를 더 낸다 그 얘기인데요. 상대적으로 원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았다는 게 특징인데 그거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유럽도 국가 간에는 원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것도 있고 가장 네. 큰 문제는 이제 그 전 세계에서 3대 그 원전 기준이 어떻게 있냐면 미국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원전하고 우리나라 원전하고 현재 그 세 개가 네. 가장 큰 기준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서 진행할 때 아무래도 프랑스는 지금 EDF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최대의 그 에너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원전 발전 비율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자기들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더 영업을 해서 다른 나라에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폐기장에 대한 건설 문제가 앞으로 텍소노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 SMR을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냉각제의 안정성 확보가 지금 좀 관건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국제원자력협회에서는 SMR에 들어가는 냉각제에는 딱 6가지 방식만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그 소디움, 그러니까 나트륨 냉각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죠. 네. 네. 이후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조금 속도를 내서 조금 내용을 넘어가면요. 어쨌든 친환경 쪽도 속도를 냈지만 기존의 석유나 천연가스나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줘야 숨통이 트이면서 이건 사실 장기적 계획인 거잖아요. 네네. 당장 뭐 해상풍력을 이달에 설치할 수도 없는 거여서요. 이 석유나 원자재 가격은 언제쯤 좀 안정화가 될까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은 그동안에 그 저유가로 해서 4, 5년 정도가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산유국들한테 상당히 큰 경제적인 부담을 줬었고 심지어는 국채까지 발행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산유국들 특히 오펙 같은 경우는 중동 쪽은 이제 증산을 좀 거부를 하고 현재 상태는 그냥 쭉 가자라고 일단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에너지는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대체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란 쪽으로 가지고서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협상을 진행할까를 보고 있는데 이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해가지고 이들 시설을 어느 정도 이제 현대화하고 다시금 좀 그 정상 가동하려고 하면은 시간이라든가 자금이 좀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좀 최소한 한 2, 3년 이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전기차 쪽으로 해서 에너지를 대전환하는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디젤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서 이 탄소 배출의 문제는 아무래도 그 줄이는데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 오면서 국내에도 뭐 친환경 관련 일들이 한번 다시 주목받긴 했는데요. 이후에 전체적인 또 글로벌 이런 그 추세에 있어서 지금 친환경 쪽으로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좀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그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특히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까지 발전 비율이 4.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25%까지 이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이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더 나갈 수 있는데 단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선 송전 시스템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인버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 인버터가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관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첫째는 스마트 그리드를 주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태양광 패널보다는 유지 보수 부품 특히 이제 이 인버터라든가 그 각종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에 대한 그 송전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품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관련주들을 보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라든가 송전 시설에다가 좀 더 중점을 두고 봐야 되고 또 법안도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일단 직면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수소나 이런 그 섹터 쪽에서는 어느 쪽이 조금 더 낫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태양광 쪽을 좀 더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비록 뭐 지역 간 편차는 있긴 하지만은 아직은 이제 이것이 또 수상 태양광 발전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어느 정도는 좀 더 발전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계절의 영향을 크게 많이 타는 풍력에 비해서는 태양광이 그나마 조금 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발전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태양광을 조금 더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특별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것도 그렇지만 관리나 유지 보수 쪽. 네, 말씀하신 또 송전 시스템, 또 인버터 이런 게 중요하군요. 네, 에너지머니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